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법 적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립모포해양대학교가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모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법 적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을 놓고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지난 14일 수도권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를 택했는데 국회에서 유예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당장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시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 펜스랄지 안전 스위치랄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교육과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컨설팅 등 정부 지원도 지난해에서야 시작되는 등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처법 유예 법안을 이번 본회의 때 꼭 통과시켜야 하고 더 이상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는 전국을 돌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관내 4,307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공무원 사칭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4,307개소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지는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중축이나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증축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 조치가 가능하나 정비가 목적인 만큼 자진 정비를 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행정 지도를 우선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조사 대상 건축주에게 현장 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조사 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고 금품 요구 시 경찰서나 건축지원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구광역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대구로 택시 호출앱 운영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고 원스톱 투자 지원단 구축, 민원 공모 홈서비스 확대, 야간 민원실 운영 확대,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등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과 소통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대구 울산 지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대구 울산 지역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조기 정착과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레전드 50+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추진 현황 점검과 지방 중앙 정부 간 협업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는 ABB 융합 로봇 SI 제조 혁신을 주제로 산업 생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27억 원, 올해는 109억 원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3월 중기부에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최종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전시가 공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대전시는 국내 강소기업 9곳과 1,182억 원 규모 투자, 25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첫 투자 유치로 지난해 12월 말 LIG 정밀기술 등 9개 기업과의 신증설 투자 협약 체결 후 약 2달여 만에 신규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습니다. 협약서에는 각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전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생산시설 확장,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으며 대전 산단을 비롯해 서구 평촌 산단과 유성구, 장대, 신동, 둔곡 산단에 각각 입주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육군 제36 보병사단이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하헌철 36사단장, 리오스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국방무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전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 추모 행사를 공동 지원하고 양 기관의 우호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횡성 우천면에는 6.25 전쟁에서 희생된 네덜란드군을 추모하기 위해 참전 기념비와 소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횡성군에서는 매년 네덜란드의 국가 현충일을 전후해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 추모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횡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지원함으로써 면 단위 한개소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또한 농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도 실시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1월 4일 기준 관내 21개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188명, 재원 아동은 658명으로 횡성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감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지난 16일 횡성군 종합보건복지타운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및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 또는 노숙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의료 취약 계층으로 결핵 검사와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등 호흡기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등과 참신하고 차별성 있는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경북도는 경북도청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저출생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8일 경북도는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핵심 과제를 조기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도가 가장 대표 모델로 추진하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돌봄을 개인 부담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재인식시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경북도는 예전 마을 공동체 돌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형, 농촌형, 산업단지형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돌봄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세포치료제 선도기업 강스템 바이오텍과 오가노이드 분야 육성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시는 양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특히 지방 의료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5일 글로벌 세포치료제 선도기업 강스템 바이오텍과 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조 체계 확립의 뜻을 모았으며 기술 자문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바이오 관련 여러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포항시가 강스템 바이오텍을 방문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마련된 것으로 시는 국내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강스템 바이오텍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세포 치료제 등 오가노이드 활용 분야의 강점을 부각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지역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바이오 사업들과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육성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와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기관이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 상생 발전에 힘을 모읍니다. 13일 포항시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시와 대구은행은 각각 15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포항시는 보증재원의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대구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300억 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2천만 원,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경영 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국립모포해양대가 국립인천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모포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지역 발전 동력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목포를 배제하는 인천대와 통합론이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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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를 지역구로 둔 전남도 의원들이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에게 통합 논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직원 76%가 목포대와의 통합을 지지한 데 반해 교수 70%가
인천대 통합을 지지한 결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의 목포해양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통한 글로컬 대학 선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목포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목포시도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6일 목포해양대는 1952년 도림 목포 상성구로 출발해 성장한 목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며 인천대와 동합은 목포의 역사와 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포해양대와 인천대의 동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과 설립 요건의 차이로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자칫 대학 발전과 혁신의 골든타임만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해양대는 세 차례의 공청회와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친 만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 방안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다만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적생 3,000명인 목포해양대가 인천대와 통합될 경우 단과대인 해사대는 남을 수 있지만 일반 학부는 통합돼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순천 율촌산단에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을 포함한 민간 발사체 생산시설이 착공됐습니다. 최근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첨단 산업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되면서 전남이 우주 발사체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발파! 우주 발사체 조립을 맡는 국내 유일 민간 단조립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율촌산단에 올 연말 단조립장을 준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를 조성합니다. 이곳에서 누리호 각 단을 조립한 뒤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 2027년까지 세 차례 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누리호뿐만 아니라 신규 발사체 사업까지 확장성을 고려해서 발사체 단조립체 제작 및 성능 검증을 위한 발사체 제작센터로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민간 우주산업 시대, 전남은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까지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산단에 우주발사체 산업 기업들이 입주하면 산단에서 생산한 발사체를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에서 조립하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은 발사체를 중심으로 우주 산업이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본격적인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맞아 전남이 우주 발사체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혹독한 날씨에 병들거나 다친 야생동물들이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다친 독수리부터 피부병을 앓는 너구리까지 구조센터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수술대에 오른 독수리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날개를 펼치니 탈골 부위가 빨갛게 부풀어 있습니다. 털이 모조리 빠진 너구리는 개선충에 감염돼 지난달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야생에서는 춥고 긴 겨울을 견딜 수 없어 구조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혹독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탈진되거나 해서 들어오는 개체들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생할 수 있도록 재발 훈련까지 거친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구조가 잇따르면서 구조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보람도 그만큼 큽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은 어느덧 어엿한 성체가 됐고 덫에 걸려 발을 다친 담비도 이제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저희는 방생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재활 훈련 같은 과정이 좀 있긴 하긴 한데 늘려가는 입장이죠. 이제 좁은 방에서 넓은 방으로, 그다음 더 큰 방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훈련도 하고 있고요.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현재 30마리의 동물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야생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난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피를 흘린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살인,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는 2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이 남성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방 안 곳곳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안기가 끼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방차가 3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는 모습만 봤어요. 불이 난 아파트는 직업 소개소가 숙소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20대와 함께 신안 염전 등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했던 40대 A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리고 건방져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체의 그 혈흔과 목의 오른쪽 자상, 흉기는 침대 앞에서 발견했고요.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특성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외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시는 2027년까지 4년간 총 32억 원을 투입해 밤의 소리가 특별한 야간 관광도시 여수를 주제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70여 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제주 4.3 유해 두 구가 드디어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일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원이 확인돼 가족을 찾은 희생자들은 군법회의 희생자 1명, 예비 검속 희생자 1명입니다. 특히 올해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 체혈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계 및 반계 유족의 추가 체혈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의 신원 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 확인 유해 2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 남아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일대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의 축제가 2월 29일까지 개최됩니다. 석촌호수의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메인 루미나리의 게이트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루미나리의 게이트와 빗터널, 다양한 경관 조명과 포토존, 미디어 아트들이 설치되는데요. 경관 조명과 포토존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2월까지 계속 전시를 이어나가 석촌호수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의 절기상 우수가 지났습니다. 우수가 지나면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겨울의 공기가 차지만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